네, 교덕고트 채널의 팟캐스트 이교덕의 고트타임. 저는 이교덕 기자입니다. 자, 팟캐스트 고트타임. 저희 목표는 궁극적으로 정규 편성을 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하지만 당분간은 기습적으로, 간헐적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트타임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메리카 하면은 또 떠오르는 인물 1990년대부터 격덕이었던 격덕계의 화석 멘틀 브랜드 전략의 이정수 자문위원 이정수 자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UFC 첫 PPV 대회가 열렸고 관련돼서 이제 미국의 어떤 변화들, MMA 시장의 변화들 이런 걸 또 짚어줄 사람이 이정수 자문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네. 유일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어제 UFC 310일, 그러니까 1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투이트 돔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보셨나요, 다? 네, 다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진짜 첫 경기부터 마지막 경기까지 버릴 게 없었던 대회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있었는데 메인 이벤트인 아르만 사루키안이 빠지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UFC가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수 풀이 많다 보니까 한 명이 빠지더라도 어떻게든 메꿔서 크게 티가 안 나게 그렇죠. 흉터를 싹 가리는 그렇죠. 이런 커버업을 잘했다. 응급처치 기술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걸 또 다시 한번 느낀 대회였고요. 자, 어제 경기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메인 이벤트는 이제 이슬람 마카체프가 급하게 들어온 대체 선수인 헤나토 모이카노를 1라운드 4분 5초 특기인 다스초크로 끝냈습니다. 그 코메인 이벤트는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예상을 뒤집고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 무패 파이터였던 우마르를 5라운드 종료 3대0 판정으로 잡아내면서 타이틀 1차 방어에 성공을 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자, 어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역시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자, 거기서 놀라운 발언을 이제 화이트 대표가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존 존스가 P4P 1위였다를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런 입장을. 네. 그러다 어제 이제 존 모건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 의견이 같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 정규 기자회견에서 존 존스 P4P 1위 맞아? 이제 마카체프라고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최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슬람 마카체프의 P4P 1위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보다는 방점이 존 존스가 더 이상 1위가 아니라는 말이 데이나 화이트에서 입에 나왔다가 방점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쨌건 이슬람 마카체프의 어제 경기 내용이 워낙에 압도적이었고 그렇죠. 충격적이었고 예. 헤나토 모이카노 같은 경우는 사실 아메리칸 탑팀 내에서 그래플링으로는 뭐 더스틴 포이리에부터 해서 모든 선수들이 헤나토 모이카노의 그래플링은 진짜 미쳤다 지금. 왜 이제 라커룸에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잖아요. 네. 뭐 케인 벨라스케즈도 그랬었고 모이카노의 그래플링은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던 중에 어제 너무도 쉽게 서브미션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슬람의 이 능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존 존스와의 교섭이 아스피날 대 존 존스와의 교섭이 지금 잘 흘러가지 않아서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떤 교섭의 지렛대로서 이 P4P 존 존스를 긁는 전략을 좀 활용한 게 아닌가, 일부러 흘린 게 아닌가. 실제로 이게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약간 마카체프의 퍼포먼스에 방점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역시 이정수 자문위원은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그 속내까지 제 어디까지나 뭐 음모론에 가까운 추측이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존 존스가 UFC 입장에서는 존 존스를 톰 아스피날이랑 붙이고 싶은데 이 뒤로 살살 빼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더 달라는 등. 네, 지금은 거의 정설이 존 존스 정도 되는 선수가 뭐 두려워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실 아스피날과의 그 유례 없는 빅매치를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존 존스가 그 경기의 중요함과 대중적 파급력을 알고 본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그림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까 알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데이나와 이 파이트 머니 이외에 그 조건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라서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그 모든 이 구멍가게라도 연초에는 사업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존 존스하고 아스피날이 붙는다는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으면 그렇죠. 좋은 시기에 이걸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데- 구심점으로 사업 계획도 짜고. 예. 근데 존 존스가 살살 뒤로 빠지면서 예. 좀 난감한 상황이란 말이지. 예. 그 데이나 대표는 이게 어떤 마카체프 피포피 1위라고 인정한 것이 예. 존 존스를 끌어당기기 위한 그렇죠. 건드는 존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죠. 약간 심리전이죠.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데이나이트 대표가 어제 야 이제 인정하니까 니네들 다 행복한 거지. 아, 근데 유일하게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존 존스겠군요. 그렇죠. 듣고 엄청나게 긁혔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승부근성이 발동될 수 있고 약간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가 되게 쿨하게 잘 살고 있는 느낌? 나 다른 사람이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나한텐 체프가 있잖아. 약간 이 느낌이기 때문에 네. 존 존스 입장에서는 좀 동요가 있었을 수 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봅니다. 전화합니다. 술 먹고 전화합니다. 네, 또 새벽에. 파이터들이 엄청나게 센시티브한 그런 또 감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해봤네요. 야,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해석 감사드리고요. 어제 코메인 이벤트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또 체력을 카디오를 보여준 메랍. 네. 물론 우마르가 1라운드 중에 손이 다쳐서 그쵸. 주먹이 다쳐서 펀치를 제대로 휘두를 수 없었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메랍의 그 어떤 그 우직한 돌진, 네. 압박, 체력 이런 게 좀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놀라웠던 그림이 이 우마르를 테이크다운 시키는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세웠어요. UFC 역대 최다 테이크다운 성공 62회입니다. 아하. 그 전에 기록을 세웠던 사람이 UFC의 상징인 조르주 생피에르였어요. 60회. 아하. 그걸 뛰어넘은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록에 대해서는? 저는 레슬링도 너무 놀라웠고 제가 그래도 격투기를 20년 훌쩍 거의 30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본 거 아닙니까? 진짜 한 중학교 때부터 이제 UFC를 보기 시작했으니까 네네네. 네. 제 인생에 많은 걸 앗아간 격투기인데 몰랐으면 좋았을 것들이 그쵸. 있죠. 그냥 주식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맞아. 있었다면 아, 어땠을까. 저도 그런 생각해요. 네. 아, 예. 근데 음. 체력은 그냥 역대 최고 같아요. 아, 진짜. 진짜 역대 최고. 이거는 이제 어제 보는데 야 이거는 5라운드 게임을 해도 이렇게 손이 저려갖고 못할 정도의 게임을 5라운드에 보여주더라고요. 비디오 게임에서도 구현 못할 정도의 체력을. 그런 부분 너무 인상적이었고 이제 우마르도 1라운드에 손이 부셔졌지만 주먹뼈가 부서졌지만 메랍 같은 경우도 이 정강이의 포도상구균 감염 찢어져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한동안. 찢어져 있는데 막 감염도 되고 거기다가 메랍이 또 허리를 다쳤었대. 근데 메랍처럼 힘쓰는 선수가 허리를 다치면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앞두고서는 침대에서 아시겠지만 허리 다치면 침대에서 이렇게 일자로 못 일어서요. 네. 옆으로 옆으로 돌아서 틀어서.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데 그 정도로 또 허리도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다 감안하면 메랍이 이번 경기로 진짜 벤텀급의 레전드로서 좀 찍은 것 같아요. 방점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메랍이 또 했던 말이 좀 저는 인상적이었는 게 본인을 벤텀급 고트라고 생각하냐 이런 기자의 질문이 맞아. 있었는데 네. 아니 알저맨 스털링이지. 그러고 이게 맞아요. 약간 어떤 우정 맞아요. 남자들의 어떤 메랍이 이번에도 우마르와 설전을 많이 벌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나는 파이터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남자에게는 리스펙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경기 후에도 그 우마르를 파이터로서는 존중하는데 사람으로서 말을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코드 같은 게 있는 사람 같아요. 메랍 같은 경우. 이외에도 도미닉 크루즈랑 알자메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트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고 그리고 또 같은 조지아 출신인 일리아 토프리아의 형제인 알렉산드레 토프리아가 또 데뷔를 하는데 4월인가요? 네, 오스트리아 일리아에서 호주에서 데뷔를 2월 하는데 대회군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보다 오히려 그 알렉산드레
라토프리아가 나보다 더 좋은 선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상당히 본인을 낮추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한 상남자가 아닌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5라운드 때 보셨죠? 막 그렇죠. 막 벌써 이겼어 뭐.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몸이랑 부딪혔을 때 이제 복싱 선수들도 완전히 이기기 시작하면 이제 여유를 부리잖아요. 네, 뭐 가드 물론 내리고 그게 뭐.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지친 거랑 스트렝스랑 이런 걸 몸으로 느끼면서 4, 5라운드 때 그런 어떤 쇼맨십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결론적으로는 메랍이 진짜 레벨이 다른 경기를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롱런 할까요? 뭐 롱런- 얀도 있고 패트리 얀도 있고. 근데 지금 예. 소위 클린업 했다 그러잖아요. 체급을. 근데 메랍이 지금 뭐 모든 선수를 다 한 번씩 이긴 상태예요. 거의 그렇죠. 예, 표트리안도 이겼고, 완전 밑바닥부터 계속 예, 차고 졸지알도도 올라왔으니까. 이겼고, 네. 뭐 거의 어지간한 선수를 다 한 번 꺾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관건은 이 좀 가슴 피를 끓게 하는 팬들의 도전자가 벤텀급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가 오히려 또 방점이 찍히는 것 같아요. 패트리 얀 정도 지금 명분상은 그렇죠. 그리고 션 오말리도 뭐 그쵸. 재대결도 가능한 상황이고 네. 메랍은 올해 4번의 타이틀 방어를 하겠다. 물론 약간의 허풍은 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번을 성공을 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2번은 더 할 수 있다. 부상만 없다면. 그렇죠. 메랍이 그 기자회견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하잖아요. 나 저기 메디컬 서스펜션 7일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음 주도 뛸 수 있어. 네. 그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겸손은 있는데 유머가 엄청나. 유머와 허풍, 네, 그러니까 허풍 귀여운 같아. 허풍 네, 있죠. 맞아요. 네. 그게 가치 있는 캐릭터예요. 보면. 너스레. 너스레. 너스레가 엄청나고 이정수 기자 시절에 네, 너스레 너스레를 떨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썼던 너스레를 것으로. 떨었다. 어. 누리꾼들에 의하면 제가 너무 많이 이제 썼죠. 기자 네, 다 네. 보잖아요. 한 번씩. 필체가 있죠. 너스레를 그게 떨었다 있죠. 갑자기 네. 생각이 났습니다. 자, 메랍의 어떤 활약, 올해 2025년의 활약 굉장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번 UFC 312일 또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경기장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회가 열렸던 인투이트 돔 최첨단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 인투이트 돔이 엄청 넓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각도가 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있어서 네, 네. 위에서도 되게 잘 보일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네. 또 위에 이 전광판도 그렇죠. 기존하고 좀 다르게 더 크고 구형으로 원형으로 돼 있고 네, 그렇죠.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불빛이 그 좌석마다 하나씩 있어서 그런지 자리가 다 안 찬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데이나이트 대표는 뭐 18,000명 이상 들어왔다고 하고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거는 이제 팩트로 보면 매진이 됐고 매진이 됐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개최됐던 MMA 대회 중에 가장 높은 그 티켓 판매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 한화로 거의 150억 원 티켓 매출로만 티켓 수입으로만 티켓 판매해서 수익으로만. 네.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어요. LED부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내부의 설비다. 설비. 네, 왜냐하면 좌석마다 LED랑 C타입 충전기가 다 구비가 돼 있대요. 그 경기장의 인투이트 돔에. 왜냐하면 이게 오픈을 한 지 만 1년이 안 된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최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그 디스플레이 패널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형 패널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인투이트 돔이 신상 돔이기 때문에 다 가능했던 그런 무대 효과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투이트라는 회사의 네임이 들어간 경기장인 거죠. 맞아요. 인투이트라고 하는 이제 핀테크 회사, 금융 관련 테크 회사가 그 네이밍 라이트를 샀죠. 권리를 사서 그게 아마 10년에 수천억 원 가량일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파격적 계약 조건으로 인투이트 돔을 이제 네이밍 라이트를 사갖고 이제 거기가 이제 현재는 LA 레이커스 말고 LA 클리퍼스의 홈구장으로 낙점이 돼서 활용이 또 되고 있어요. NBA 경기장으로도. 네. 그렇군요. 이게 너무 좀 시설이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불빛들은 있었지만 그 안에 다 사람들은 앉아 있었고, 네. 앉아 있었고
18,000명 이상 들어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미국 소셜 미디어에서도 격투 팬들이 야 이거 데이나 화이트 LA에서 한다고 산불이 있는데도 이번에 산불이 또 산불이 난 것이 되게 좀 이슈였죠. 화두에 올랐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쵸. 이거 경기를 해야 되냐 옮기냐 말아야 마냐. 되냐. 데이나 화이트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음. 여기서 LA에게 필요한 게 오히려 이런 용기를 주는 이런 일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강행을 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그날 이제 경기 중계를 보는 경기장에 있지 않은 격투 팬들이 소셜 미디어에 그거 올리면서 이거 비어 있는 거 봐라 했더니 경기장에 있는 팬이 또 야 그거 LED고 이거 사진 봐라 하면서 실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관중석이 아주 꽉 차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입니다. 그게 이제 불빛이 주는 그 반딧불 같은 그 불빛이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사람이 좀 없었어도 있는 효과가 또 날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지금 저도 원 챔피언십 룸피니 대회를 가보면 태국에 있는 룸피니 스타디움 거기에도 이제 불빛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팔찌 같은 걸 나눠줍니다. 앞에서 공짜로. 입장 팔찌인데 불이 나오는 거구나. 예, 요거를 그냥 가져갈 수도 있어요. 기념으로. 그래서 전지 같은 거 하나 딱 껴서 넣으면 불빛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대로 그 불빛이 나오고 있는 거지. 룸피니 체육관에서는. 근데 요 이제 인피니트 돔이나 싱가포르의 인도어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그런 불빛이 약간 자석마다 구비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나라도 한번 차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K-팝 콘서트 쪽에선 그게 차용이 많이 돼서 그 봉을 사면 그게 그 와이파이 블루투스인가 와이파이 연결을 하면 그 무대 효과대로 그게 색이 바뀐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방송 전에 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인피니트 돔에 화장실 개수가 최첨단과 어떤 배려가 같이 있는. 맞아요. 인투이트 돔이 여러모로 화제인데 여러모로 이제 스포츠 팬들에게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잉그루드 지역은 이제 LA 레이커스의 뭐랄까, 그러니까 잉그루드 지역은 LA 완전 LA 바로 옆에 있는 소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더 포럼 이런 경기장이 있긴 했는데 좀 아무래도 기술력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년 안 된 신상 돔이 생기면서 수용 가능 관객 수 대비 변기 숫자가 아이 중요합니다 이거. 이 기사의 남바로는 미국에서 거의 최고 비율이라는 거예요. 관객 복지가 엄청나다. 아주 중요해요. 네, 이거. 어떤 관객들과 함께 관객들의 비뇨기가 함께 소리를 질렀다, 환호성을 질렀다, 막 야호!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 우리가 이제 경기장 가면 또 맥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도 많이 먹고. 근데 이제 거기 사로가 우리가 이제 소변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숫자가 적으면 줄을 선다고요. 웬만한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여성들의 줄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격투기 경기장은 남자가 99%니까 항상 줄이 길어요. 그렇죠. 그게 되게 답답하고 네.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로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격투기 경기장에서 메인 이벤트 전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면 그곳은 정말 어떤 훈련 직후에 어떤 그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 위생 상태부터 해서 그러니까 아시죠? 이게 줄이 길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거 비례해서 어쩌면 심리적인 건데 줄이 기니까 내가 빨리 하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말끔히 털지 않고 나오면 이제 이게 흥건해진다고요, 밑이. 습도가 좀 높아지고 막 뒤에 있는 전우를 위해서 빨리 내가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인피니트 돔은 그런 면에서는 격투기 경기장으로는 딱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앞으로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자주 활용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도 워낙 잘 돼 있고 패널도 돼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데이나 화이트도 LA 대회가 뭐 실제로 티켓 레코드도 좋고 하니까 금방 돌아올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요것도 좀 궁금했던 건데 이게 LA잖아요, 캘리포니아. LA. 근데 이번에 엄밀히 따지면 라틴 계열 예를 들면 히스패닉 계열의 선수들이 없었어요 거의. 그 기자회견 때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UFC의 브랜드 파워가 대단해졌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대목 이런 것도 좀 기사체 많이 쓰잖아요.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대회를 하면 무조건 음. 멕시칸계 선수들이 나와요. 네네네. 왜냐면 멕시코 내에 그 멕시코 이민자 숫자가 인구 숫자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예. 뭐 우리나라 한국 K타운도 있지만 멕시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근데 이번에 멕시코 사람도 없었고 메인 카드에 케빈 홀랜드 빼고는 다 미국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이 티켓이 솔드아웃이 되고 엄청난 화제가 됐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LA에서 지역 연고를 어필하지 않아도 엄청난 화제가 될 수 있는 네임 밸류를 갖췄다는 게 UFC가 증명이 된 거예요. 아 이번 대회로. 네. 야, 그 의미 있네. 그게 이제 WWE가 한국에 오면 한국 선수가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객들이 가서 티켓을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WWE가 오니까 사는 거잖아요. 뭐 무슨 락 페스티벌이 있으면 물론 이제 출연진들 보긴 하지만 락 페스티벌 그 네임밸류를 보고 사고 그런 거잖아요. UFC도 원래는 이제 파이트 비즈니스가 메인 이벤터가 누군지에 따라서 이제 티켓들을 사고 많은 경우 그 네임밸류 혹은 그 메인 이벤터가 이 지역 출신이냐 아니느냐가 그 티켓 살 때 결정의 척도인데 그런 걸 넘어서서 UFC의 최고 선수들이 오면 어느 지역에 가서도 솔드아웃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더더욱 증명이 된 거예요. 아 그런 의미가 있네. 네. 그러니까 히스패닉 선수를 꼭 안 넣더라도 LA 같은 대도시에서 대박 흥행을 할 수 있다.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UFC가 그런 신뢰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수 한 명 한 명을 스타 마케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항상 어느 정도 급의 그렇죠. 퀄리티를 보장하는 대회다. UFC는 재미를 준다. 그게 엄청난 거죠. 야, 그게 또 증명된 대회다. 이거는 복싱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복싱도 라스베가스가 아니면 뭐 카넬로가 나올 때는 텍사스에 가거나 다 멕시코 인구가 많거든요. 네. 카넬로가 멕시코 사람이니까 멕시코에 가서 싼 티켓 가격으로 엄청 팔거나 아니면 아니면 과달라하라라고 멕시코의 고향에 가거나 멕시코 시티를 가거나 아니 미국에서 와서 하면 원래 복싱 팬베이스가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하거나 아니면 히스패닉들이 있는 데서 가서 하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브라질리안, 러시안이 메인 이벤트에서 맞붙었고 코메인에선 러시안, 조지안이 맞붙었는데 LA에서 그냥 다 팔았다는 건 UFC 네임밸류가 엄청나다는 걸 증명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추후에도 네. 이자문께서 좀 중간중간에 네. 이 어떤 UFC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나 위치, 위상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게 하마터면 대회가 망가질 뻔했던 게 진짜. 메인 이벤터인 아르만 사루키안이 경기 전날 뭐 허리 등 부상으로 빠졌어요. 맞아요. 경기 전날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면 대단한 거야. 이게 경기 전날 메인 이벤터가 빠졌는데 어떻게든 퀄리티를 맞춰가지고 맞아요. 흉터가 거의 안 보이게 싹 분장을 해가지고 팔았잖아요. UFC가 대회를 맞췄죠. 잘 맞췄죠. 이게 대단한 건데 여하튼 근데 이 경기를 빠진 사루키안에 대한 앞으로 UFC의 대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약간 엿볼 수 있는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루키안한테는 바로 타이틀 도전권 안 주겠다.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데이나 화이트가 사루키안이 이제 타이틀샷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나 하니까 딱 잘라서 바로는 못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말이 우리 쪽 메디컬 인원이나 UFC PI 그 퍼포먼스 센터의 의료진이 사루키안의 부상을 들여다봤었다 하면서 사루키안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고 바로 그래서 타이틀샷은 안 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는 좀 참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뭔가가 어그러졌다라는 걸 좀 암시를 하더라고요. 그 사루키안도 그래서 그런지 뭔가 본인이 그렇죠.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순순히 그래 인정해. 나는 이제 맞아 데이나 화이트 말 동의해. 다음에 타이틀 도전권 받기 위해서 한 경기 더 뛸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LA에 그러니까 사루키안이 아르메니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알메니아. 근데 알메니아에서도 막 비극적인 일이 많고 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엄청 많이 했고
아르메니아 영토 바깥에서 가장 많은 인구 밀도로 아르메니아 인구들이 사는 곳이 LA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멘 사루키안이 메인 이벤트에 나선 이유가 그거 이유도 있긴 있거든요. 아, 그쪽 커뮤니티를 공략한. 그렇죠. 네. LA 안에 있는 그 아르메니아 인구들을 위한 티켓 스타 포스터보이였던 거죠. 이번 대회 한정으로. 근데 거기서 빠지니까 뭐 티켓은 아무리 팔렸어도 도의라는 게 있고 또 관객들이 그 사루키안을 응원하러 또 이민자들이 다들 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 티켓 값을 지불하고 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기대에 대한 배신. 뭐 사루키안이 배신을 했다는 게 아니고 네. UFC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뼈아프게 다가올 수 있을 뻔했는데 와 근데 모이카노가 들어왔고 근데 신기한 건 그 급조한 메인 이벤트인데 팬들 입장에서 하드코어 팬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매치업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로스터의 두터운 이 UFC 로스터의 위대함이 또 한번 드러났다 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약간 협업이 잘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게 아마 캐스터 존 헤닉이 아마 그런 말을 트위터에 썼던 것 같은데 물론 다른 매체도 있지만 일단 잡아 사루키안의 헤드코치가 ATT죠. 헤드코치가 모이카노의 헤드코치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돼 있을 거야. 맞아. 그거를 잘해. 이런 게 딱 깔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어떤 업세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모이카노의 그래플링이 엄청나다는 게 ATT 라커룸 스토리로 많이 흘러나오기도 했고 UFC가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실제 뭐 매뉴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까지 플랜이 있어요. 컨틴전시 플랜이. 지난번에 데니게가 급투입됐을 때도 그렇고 뭐 하루 전에 이렇게 바뀐 게 없던 일은 아니거든요. 합입도 뭐 알 아이아킨타도 그쵸. 있었고 조소토랑 TJ 딜라쇼도 조소토가 그때 갑자기 들어와서 했었고 그런 거 보면 진짜 UFC가 너무 잘한다. 일을 진짜 너무 잘한단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이제 별개로 사루키아는 약간은 좀 이제 근신. 그렇죠. 최소한 한 경기. 그런 처분을 좀 받은 것 같고 저는 아직도 조금 그 의문인 게 아니 개체라도 아예 그냥 허리가 안 좋았으면 한 며칠 전에 해가지고 준비가 딱 되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회 직전에 이걸 했던 거는 얘가 감량 이슈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도 전 하거든요. 의심할 만하죠. 딱 그 타이밍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밝혀진 바가 없어서 밝혀지지 않을 거고 밝혀질 수 없고 뭐 나중에 뭐 20년 지나서 뭐 사루키안이 그때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 다니엘 코미어가 개체랑 할 때 수건 잡은 거 인정하듯이 그것도 한참 후에 인정했어요. 한참 몇 년 지나서 인정했죠. 아 그리고 이거 여담인데 네네. 그 원래 모이커노랑 붙기로 돼 있었던 베닐 다리우시는 그 윈머니랑 쇼머니랑 그러니까 쇼머니는 출전 수당이고 윈머니는 이제 이기면 받는 수당인데 그 두 개 다 UFC에서 챙겨줬대요.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다리우시는 그랬군요. 그래서 조용하군요 다리우시.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UFC 고맙다는 또 내용을 소셜 미디어로 올렸죠. 그런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수긍을 해주고 또 다른 조건도 걸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승리 수당까지 받고 다음 경기 최대한 빨리 잡아줘. 맞아요. 뭐 이렇게 또 진행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하여튼 뭐 모두가 뭐 그런 좀 갑작스러운 일에 대한 대응이 좀 잘 된 대회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또 기자회견에서 데이나 화이트 대표한테 질문이 하나 갔는데 그러니까 UFC 출신이죠. 그러니까 데런 틸이 복싱 경기를 했잖아요. 미스핏이라는 복싱 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거 이제 봤냐? 또 봤다고 흔쾌히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웬만하면 또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나 몰라라 하는 식이잖아요. 봤어도 웬만한 관심이 아니면 무시하거나. 네, 그리고 이게 또 큰 대회도 아니었고 사실은 데런 틸이 누구랑 싸운 거죠? 앤소니 테일러라고. 앤소니 프리티보이 테일러라고. MMA 선수 많네요. MMA 선수 출신인데 모르시죠? 정말 모릅니다. 모르죠. 이 선수가 저 이제 벨라토로 중계할 때 뭐 언더카드 나오고 이러던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자기 PR을 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복싱 쪽에서 그 소셜 인플루언서 복싱 있잖아요. 뭐 KSI, 제이크 폴 나오는 그런 인플루언서 복싱에서 되게 잘 나가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나름
네임밸류로 쌓은 선수인데 MMA 때보다 훨씬 더. 그래서 데런틸 상대로 됐을 때 이제 그 세계에서는 와 이거 빅경기다 했던 거거든요. 네네. 데런틸이 너무 쉽게. 네, 왜냐면 앤소니 테일러가 벤텀급 뛰던 선수예요. 아하. 실제로 보면 되게 단신이고, 그러니까 벤텀급에서도 땅땅한 체형으로 하던 선수인데 데런틸 UFC에서 미들급 뛰고 웰터급 뛸 때 크다고 길다고 그쵸, 정평이 나 있던 선수죠. 정평이 나 있던 선수랑 붙으니 이게 사이즈 차 크네. 사이즈 차부터 해서 뭐 실력 차부터 해서 이겼죠. 너무 쉽게 이겼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데이나 화이트가 이걸 물어보니까 데이나 화이트가 그 경기 봤다. 흔쾌히 되게 사람 좋게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약간 미소를 띠면서. 그리고 보통 이제 상대방이 앤소니 테일러 같은 벨라토르 MMA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던 MMA 선수가 복싱으로 전향한 선수면 평소에 데이나 화이트라면 야 그 뭐 상대가 되는 애를 붙여야지 보든 말든가 하지 할 텐데 그 데런틸 상대도 터프가이던데 뭐 그러더라고 진짜로. 약간 말투가 이래 진짜. 제가 있던 어떤 이 교도코트 채널의 PGF님처럼 이제 데이나 화이트 내면 내시경 탁 켜졌죠 그때. 220V 탁. 뭐야 이거. 느낌이 띄워주는 느낌이야. 데런틸이랑 그렇죠. 데런틸을 띄워주는 거죠. 그냥 데런틸이 이긴 상대가 터프가이어야 데런틸의 승리가 빛나니까. 그쵸. 제 생각에는 데이나 화이트가 지금 복싱 프로모터 진출설이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걸 그러니까 이제 보관으로. 이게 그 기자회견 때도 그 질문도 나왔어요. 왜냐면 일주일 전에 뉴욕 타임즈예요. 맞아요. 그냥 무슨 뭐 찌라시가 네, 아니야. 뉴욕 타임즈에서 UFC가 그러니까 UFC의 지주회사죠. TKO 홀딩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엔터테인먼트 청이요? 그때? 엔터테인먼트 청. 그쵸. 엔터테인먼트 부. 엔터테인먼트 부.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없어요. 그냥 없죠. 그 문화관광부처럼 엔터테인먼트 부가 있어요. 그 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부와 함께 복싱 리그를 만들 거다. 맞아요.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뉴욕 타임즈에서. 맞아요. 거기. 근데 그 질문이 나온 거죠.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 한 발 빼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둘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부 펀드 차원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오일 이외, 그러니까 기름은 항상 나는 나라인데 그 이외에 나라의 성장 동력을 찾는데 성장을 하려면 이제 본인들 산업이든 제품이든 팔아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재력에 비해서 그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뭐 독재에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문화적인 컨텐츠가 많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모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K-팝이 지금 해주고 있는 그 영향이 K-팝 자체도 산업이지만 K-팝으로 인해서 나라 이미지 자체가 되게 제고가 되고 이미지보다 그 전에 앞서서 인지도가 생기거든요. 나라의 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더 쉬워지면 호감이 되고 뭐든 하기가 쉬워져요.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툴로 삼은 게 그 리아드 시즌이라고 해서 각종 그 빅매치들을 복싱 빅매치들을 성사를 시켰거든요. 여러 가지 복싱도 있고 뭐 테니스도 TFL, MMA도 있고 네, 뭐, 맞아요. 뭐 축구 경기도 있고 경기도 심지어 EPL도 아마 몇 경기 사우디에서 와서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이 스포츠가 된다. 근데 우리가 당장 뭐 구기 종목을 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격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미지에도 맞고 뭐 이미지 제고에도 좋고 여러모로 괜찮다라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싱 리그를 출범을 시키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건 알 정도로 똑똑하니까 UFC를 이제 데리고 온 거죠. 정확히는 TKO와 데이나 화이트를.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고 교섭을 하고 있다는 게 이 뉴욕 타임즈 기사였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데이나 화이트는 지금 교섭 중이니까 항상 데이나 화이트가 딜의 달인이고 딜 중일 때 데이나 화이트는 좋은 게 미디어 아울렛이 있잖아요. 네. 그 창고에 나와서 본인에게 유리한 교섭 중 정보를 흘려요. 이렇게. 저는 데런틸 관련 코멘트는 향후에 복싱을 하려면 어쨌건 외연 확장이 필요하고 선수 풀을 넓혀야 되는데 데런틸 같은 선수가 있으면 좋다. 일도 해봤고 MMA 쪽이고 스타성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싹 띄워주고 동시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지분이든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하나도 결정된 거 없어 이렇게 딱 흘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이른 보도였다. 아, 그러니까 딱 연그럽고 맞아요. 열매를 맺기 전에 나온 보도였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내면 내시경을 돌리셨을 때 제가 보기엔 뭔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있긴 있고 이제 계약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한 미디어 전략이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 뉴욕 타임즈가 데이나 화이트가 그 프리매추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섣불은 아직 여물지 않은 보도다. 덜 익은. 네. 그렇죠. 덜 익은. 네. 그렇죠. 뉴욕 타임즈 보도를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데이나 화이트 쪽에서 나온 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뭐 내 코멘트는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네. 없고 근데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면 그 숫자나 이런 게 너무 꽤 상세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 거기서 이제 UFC에 여기서 이제 약간 내면 내시경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거기서 UFC의 역할을 규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정을 정했어요. 뭐냐면 UFC는 돈은 안 쓸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브레인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UFC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을 투여하지 않고 컨설턴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느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되게 자세해요. 규모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복마전이 시작됐고 UFC가 지금 TKO죠. TKO 홀딩스가 UFC 있죠. WWE 있죠. 라이브 스포츠에서 구기 종목 빼면 하나 남아 있는 게 격기 종목 전체로 보면 하나 남아 있는 퍼즐에 빠진 조각이 복싱이에요. 근데 UFC는 이제 그래플링 쪽으로도 외연 넓히고 있고 뭐 다른 종목 다른 격투기 쪽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정복 못한 그 지형 그 어떤 토지 영토가 이제 복싱인 거죠. 데이나 화이트의 오랜 수고한 사업이기도 했었고 원래 데이나 화이트가 복싱 매니저로 시작했고 했으니까. 아마추어 복서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그게 탁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타이밍상 네. 그 뉴욕 타임즈 기사도 그렇고 2월 2일 날 사우디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가 해요. 메인 이벤트가 이스라엘 아덴사냐, 나스루딘 이마모프. 맞아요. 뭐 샤라블렛 하고 MVP 나오는구나.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꽤 그러니까 이게 힘을 많이 쓴 PPV하고 파이트 나이트 중간쯤이야. 중간.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많이 줘요. 내니까. UFC에. 네. 근데 이때 이제 데나이트 대표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뭔가 복싱 관련된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급진전. 급진전, 그때 쌍의 급진전. 그렇죠. 그거를 앞두고 지금 연막이 터진 거다. 복마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간 얘기인데 작년에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뉴욕시에서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이 UFC 경기장에 출연을 해갖고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세명이 딱 들어왔죠. 맞아요. 세 명이 딱 대표랑. 들어왔잖아요. 네. 데이나 화이트랑 이게도 교도코치 채널에서도 다뤘었고 네. 저희 재생 목록 보시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같은 자리에 트럼프가 앉아 있고 옆에는 트럼프 기준 왼쪽은 엘론 머스크,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대표가 앉아 있었어요. 운용자가. 돈을 그냥 쥐락펴락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 말도 안 집계도 안 되는 그 돈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트럼프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UFC 경기장이었고 그런 거 보면 이제 UFC가 얼마나 이 빅샷들의 체스판에 깊숙이 들어왔는지가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번 그 복싱 리그는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펀딩을 지금 하는 프로젝트고. 그러니까 데나이트 대표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다 제공해주고 네. 본인 배팅 총알 같은 거 다 사우디에서 대주고 본인은 이제 딱 매치업하고 이런 소프트웨어만 제공해주면 되는데 이걸 그냥 딸려가기는 좀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의 협상의 어떤 그 여백을 좀 두는 뭐 이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UFC 데이나 화이트 특징이 아무리 또 사이가 좋고 한 사람들과의 딜이라도 절대 양보는 또 안 한다. 왜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한번 갈 때마다 내는 돈이 그 제가 알기로는
2천만 불, 3천만 불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를 유치할 때 UFC에 주는 돈이 우리나라 와서 해줘. 그러니까 데이너 화이트 입장에서도 그 돈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 거의 페이퍼뷰에 버금가는 대회를 하는 이유도 그건 거죠.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대회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 주변에서 일어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집중해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25년 말에는 이 사우디와 TKO의 합작 복싱 리그가 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윤곽이 나올 것이다. 아웃라인이 뭐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재미있는 올해 또 이슈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